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어제 제주에서 처음으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당권 경쟁 판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 성남FC 비리, 검찰이 이 부분을 엮어서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고 영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당권 경쟁, 국민의힘 당권 경쟁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고성국 TV에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컷오프가 있고 난 다음에 지난 11일에서 12일 전국에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 특히 그 가운데 자신이 당원이라고 밝힌 사람 321명을 대상으로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321명, 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컷오프 결과,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 또 지금 각 후보들의 캠프가 분석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접합니다. 천하람의 지지율이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다. 대신 안철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것 이외에는 거의 비슷한 추세다. 가장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 32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에서 12일 조사한 것입니다. 김기현 45%, 안철수 22%, 천하람 17%, 황교안 12%입니다. 김기현은 압도적인 1위,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 천하람이 컷오프에서는 황교안과 비슷한 수준의, 황교안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천하람이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대신 안철수가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김기현 45, 안철수 22, 천하람 17, 황교안 12. 김기현이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과반 득표는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양자 대결로 갑니다. 김기현 57, 안철수 37, 김기현 50, 황교안 37입니다. 김기현 62, 천하람 31입니다. 양자 대결로 가도 김기현이 이기긴 하지만 양자 대결,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갔을 때는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게 김기현으로서는 걱정거리일 겁니다. 그 다음 최고위원입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신이 당원이라고 밝힌 사람들. 조수진 19%, 김재원 16, 민영삼 14, 4명을 뽑습니다. 최고위원은. 허은하 11, 김용태 9, 김병민 7, 정미경, 태영호 4입니다. 4명을 뽑으면 현재 이 조사로는 허은하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은하, 김용태는 뭐 이준석의 배경, 이준석의 뒷배로 지금 출마를 해 있는 것이죠. 허은하와 김용태 가운데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최고위원은 장해찬이 42%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는 이기인인데 이기인이 14%에 불과합니다. 장해찬. 이 부분이 상당히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세로는 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안철수의 몰락, 천하람의 등장입니다. 천하람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어제도 합동연설회에서 격렬하게 충돌을 했는데 김기현이 내세우는 것은 대통령실과 손발이 맞는 후보다. 안철수는 자신은 독자적으로 이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김기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세론을 형성하고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과반 득표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김기현이 안철수, 천하람 여기에 몰려있는 소위 뭐 비주류 이 부분도 견제를 해야 하지만 김기현으로서는 황교안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의 단단한 고정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면 김기현의 과반 득표는 어려워질 것이다.
김기현으로서는 과반 득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천하람 부분도 문제입니다. 지금 안철수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형태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천하람이 안철수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22, 천하람 17입니다. 천하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안철수의 지금 정치적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애매하고 천하람을 비롯한 이 소위 비주류와의 관계 설정도 애매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다리를 걸치는 형태가 되니까 당원들한테는 이게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냐? 분명하게 정치적 포지션을 분명하게 해라.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지금까지도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천하람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람으로서의 비주류가 다 결집하고 있다. 천하람으로서는 이제 이준석과의 차별화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셀럽 정치였다. 자기는 세력을 모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적인 표현, 그 포스터와 관련해서도 이준석이 혼자서 한 것이다.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 의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이 안철수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김기현으로서는 천하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략상. 지금 안철수가 자신의 이런 소위 양다리 걸치기식의 이 정치적 포지션을 안철수로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밝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는 갈수록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안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겠지만 당원들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들은 지금 주류냐 비주류냐, 또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아니면 좀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안철수는 지금 김기현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천하람의 급성장, 저 부분을 막는데 더 치중해야 될지도 모른다. 김기현으로서도 천하람의 한계점, 그 부분에 대한 공략이 있어야 한다. 물론 김기현, 황교안이 주류로서의 어떤 경쟁, 안철수와 천하람은 또 비주류로서의 경쟁, 이 부분으로 서서히 경쟁 구도가 갖춰지는, 굳어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내일은 첫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 합동연설회, 전국을 돌면서 하는 이 연설회를 거치면서 김기현의 대세론, 이건 지켜지겠지만 과반 득표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기현의 과반 득표, 천하람의 급성장, 이 부분이 이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마저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천하람에 대해서 책임 당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의 정치적 존재감, 이준석이 지금 천하람을 비롯해서 허은하, 김용태 등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어제도 합동연설회에도 참석을 하고 바쁘게 다니는데, 이준석의 정치적 존재감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천하람에 완전히 덮여버릴 수도 있다. 비주류의 대표주자로 천하람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준석이 천하람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하람이 선을 긋고 나서는 것, 이걸 통해서 안철수를 뛰어넘을 수는 있겠지만 천하람은 일정 부분의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준석과의 관계, 이게 완전히 단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이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 김기현과 천하람이 결선 투표에서 만나는 경우, 지금 이번 조사 결과로는 김기현 62, 천하람 31입니다. 만약 결선 투표까지 천하람이 갈 수 있다면 천하람이 확실하게 비주류의 대표주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이준석은 미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최고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더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조수진, 김재원, 민영삼은 당선권이 아니냐. 문제는 이제 4명, 1명, 나머지 1명인데 허나 아니면 김용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로 보면 김병민 7, 정미경, 태영호가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이게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전략적 투표, 지역적 선택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장해찬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체적인 당권 경쟁 판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동연설회 또 토론회 지켜보면서 변화 추이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고 구속영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제는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재명 측의 좌장이라고 꼽히죠. 정성호. 오랜 친구고 이 정성호가 지난달에 정진상을 만나서 면회를 해서 특별면회입니다. 특별면회를 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흔들리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또 다른 알리바이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특별면회를 하게 되면 이 녹음이 되지는 않고 옆에 교도관이 배석을 해서 메모를 합니다. 이 메모장을 검찰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회유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정성호의 위치상. 그래서 이 회유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검토에 들어갔고 정성호는 또 뭐 그러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로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다른 알리바이를 준비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게 위로입니까? 누가 들어도 이게 위로입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정진상을 정성호가 처음 만난 것이고 특별면회는 그동안 정진상에 대한 특별면회는 정성호가 유일합니다. 흔히 좀 국회의원이고 이래서 특별면회가 가능한 것인데 정성호가 특별면회를 하면서 특별면회는 다른 면회와 달리 다른 면회는 10분이나 15분 이렇게 짧지만 특별면회는 다른 장소에서 1시간 가까이 허용이 됩니다. 또 가장 밀접하게 앉아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메모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유나 증거인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당연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성호가 뭐 위로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측이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읽히는 대목입니다. 정진상, 김용이 혹시 흔들려서 불게 될까? 제대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해서 검찰에 꼬투리가 잡히게 될까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 쌍방울 부분에 있어서는 이화영이 또 그렇게 될까?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제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FC와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답니다. 그러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옵니다. 민주당은 지금 부결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최근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정의당이 독자적인 자신의 위상, 자신들의 위상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당이 하고 있는 이 말, 체포동의안을 왜 가결시켜야 하느냐?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당장. 이 불체포 특권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불체포 특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독재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위상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독재 권력이 부당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 구속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유입니다. 이재명의 지금 각종 비리는 대장동 성남FC는 정치적인 비리 혐의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토착 비리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게 불체포 특권과는 소위 입법 취지가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비리와 성남FC와 관련해서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불체포 특권 이 부분을 없애야 된다. 못 없애더라도 이재명에게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영장 실질 심사는 받아봐라. 그렇게 당당하다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합니다. 구속할지 안 할지.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전에 법무부에 법원에서 판사가 보냅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물어달라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대통령까지 재가를 얻어서 국회에 보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체포해도 좋겠느냐?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입니다. 이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법원에서 더 심사할 것이 없어집니다. 아예 영장 실질 심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결이 되면 이제 그때 법원에서 판사가 다시 이거 정말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를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말 당당하다면, 자신이 정말 뭐 개딸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영장 실질 심사는 받아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가결시켜도 그대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처음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법원 판사가 하는 영장 실질 심사는 받아봐라.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 소위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당당하지 않다면, 자기 비리 혐의가 있다,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사유라면 지금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숨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 하는 말대로 검찰 독재다. 만약 그렇다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 대장동 비리는 정치적인 사안도 아닌 개인 비리고 자신이 또 무죄다라고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는 받아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하는 겁니다. 소위 김명수 사법부에서 판사가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비리가 정말 없고 그렇게 무죄라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체포동의안 가지고 이렇게 방탄국회다 이런 오명을 쓰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정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 주장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재명이 두려운 겁니다.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겠다라고 하죠. 민주당 일부에서도 계속 당당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고 영장 실질 심사도 받아봐라. 검사 못 믿겠다면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가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재명이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국회의원 수가 299명인데 민주당이 169명입니다. 150표가 되면 가결이 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15명입니다. 민주당에서 30명 정도의 이탈표가 생기면 이재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법리상 논리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인정한다, 좋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혐의는 개인 비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재명이 당당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검찰이 아닌 법원에 판사한테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보라. 이 주장은 법리에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재명이 두렵고 고민이다.
정성호는 계속 이렇게 정진상, 김용, 또 이화영 뭐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화영이나 김용, 정진상이 불게 되면 바로 이재명이 모든 게 무너지는 셈입니다. 이 세 사람이 불지 않아도 대장동 비리와 관련 또 쌍방울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미 많은 증거를 많은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28억 원 대장동에 그 부분도 그게 이재명 측 지분이다 라는 많은 진술들, 그 부분을 이재명이 알고 대장동 각종 특혜 자기가 사인을 했다라는 것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신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번 주에 준비를 해서 주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음 주에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두려움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당권 경쟁. 김기현이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과반 득표를 할 수 있겠느냐. 천하람 변수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